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고 투기 세력까지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네, 서울시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아타운, 모아주택 2단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아타운 사업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먼저 손을 댄 것은 공모 기준입니다.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는 10만 제곱미터 면적에 노후도 50% 이상 등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이 최소 3개 이상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상지 전체 면적은 5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 예정지 면적 합계도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해 사업 실현성을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10%였던 주민 동의를 30%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작년에는 주민 동의가 10%이다 보니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도 많았는데 주민 동의가 30% 늘어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갈등이 줄겠지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제한 요건은 완화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조합이 2개 이상 설립돼 있거나 사업 예정지가 2곳 이상이어야 주민 제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합 1개 이상, 사업 시행 예정지도 1곳 이상이면 제한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에는 연 1회회 기간을 정해 공모를 진행했지만 공모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모아타운 대상지로 수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진짜 실행이 가능한 지역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조합이라도 규모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이 직접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모아타운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 밖에 다채로운 저층 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재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시행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지만 일반 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 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천구가 모아타운 사업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최근 신월 13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한 양천구는 올해 안에 모아타운 지정, 고시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특히 사업 대상지인 신월 13동 일대는 오랜 기간 재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구는 이번 모아타운 사업을 사실상 일대 주택 정비를 위한 유일한 대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양천구가 신월동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모아타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서 주택을 블록 단위로 묶어 아파트 단지처럼 개발하는 서울시의 주택정비사업 모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신월 1동 7만 5천 제곱미터 부지와 신월 3동 6만 1,500제곱미터 부지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21일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양천구는 올해 안에 관리계획 승인 고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관리계획 안에는 사업진의 토지 이용 계획을 비롯해 기반시설과 도로를 어떻게 배치할지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 내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립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주민 의견 청취, 그다음에 서울시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연내 관리계획이 승인 고시될수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지인 신월 13동은 고령 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져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주택이 밀집한 데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정비사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던 상황. 하지만 김포공항과 인접해 있어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재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곳입니다. 이 때문에 양천구는 이번 모아타운 사업을 신월 13동 일대 환경 개선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대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항 고도 제한지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57m 정도 적용이 되는데 지방고도 높아서 높은 층의 아파트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재개발을 추진하려다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주택 정비 사업을 여러 곳 모아서 할 수 있는 모아타운 자체가
그나마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천구 계획대로 올해 안에 신월 13동 일대가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내년부터는 조합 설립 등 본격적인 정비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은평구가 겨울철 난방비 인상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은평구는 한파 극복 지원 대책에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은 임차 영세 소상공인 1만여 명에게 경영지원금 10만 원 지원, 장애인 시설과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기열 은평구 의원이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어떤 포부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양기열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요. 지금까지 제가 활동하면서 꾸준히 가져왔던 생각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결심을 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고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금 은평구의 재무건설위원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당직으로는 중앙위원회 청년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당직을 수행하면서 전국의 2030 당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과연 여의도의 중앙정치가 민생을 대변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년 전에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최근엔 깡통 전세 사기라든지 뭐 그런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는 한파로 인해서 난방비,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한 뭐 난방 비용 급증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중앙 정치에서 적절하게 지금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저는 저같이 현실 정치를 하는 친구가 청년 최고로 이번에 나와서 정말 체감되는 정치 그리고 민생을 반영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정 활동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좀 체감할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럼 지금 보시기에 청년들이 좀 가장 힘들어하고 또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의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최고위원이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의제라고 하는 그 질문부터 그 시작부터가 저는 조금 그 청년 정책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제가 어떤 조례를 냈을 때 과거에 냈던 조례가 1인 가구 지원 조례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운둔형 외톨이 재활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원에 이제 청년들을 사회적 약자로서 이제 지원의 대상으로만 이제 간주를 하다 보면 근본적인 청년 정책의 문제 해결책은 찾을 수 없다라는 게 제가 가져왔던 생각이고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들을 문제 해결의 주체 그리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끌어올려야만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구체적인 공약은 앞으로 발표를 하겠지만 네. 지역별 공약부터 이제 이번 전당대회는 어찌 보면 내년도 이제 총선을 어떻게 대비할까가 가장 큰 화두거든요. 네. 예. 총선 압승을 위해서 청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그분들을 어떤 주체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공약 사항들이 제 앞으로의 공약이 담겨 있습니다. 네, 청년 최고위원 후보군들도 쟁쟁한데요.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지도 면에서는 굉장히 제가 많이 뒤처졌다는 부분은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정치는 여의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 혹은 뭐 민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작은 골목에도 정치는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경험과 현실 정치의 경험은 타 후보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 그리고 국민들과 그리고 당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금 어떻게 말하면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가감없이 그분들의 목소리를 당의 지도부와 그리고 정책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타 후보들과의 완벽한 차별점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타 후보들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 당의 주요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이 과연 우리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는 없다. 결국엔 당원들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가감없이 총선에 반영시킬 수 있느냐가 저는 핵심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강점은
제가 최고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없는데요. 끝으로 은평 주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 본분이 은평구의 이제 재무건설위원장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주민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과는 달리 보좌관이 뭐 대여섯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민원은 민원대로 또 전당대회는 전당대회로 소화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선거를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소화를 하면서 한 3시간 이상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전당대회를 소화하면서도 제가 맡은 본부, 그러니까 은평 구민들을 위한 복리 증진과 또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고 어느 거 하나 소홀하게 빠뜨리지 않겠다라는 우리 주민들께 약속을 그 부분을 드리면서 국민의힘 양기열이 진정성 있는 은평의 양기열로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약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준비 잘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